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로컬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아직도 발행인이 좀 어색하시죠? 발행인. 예, 저 발행인 안 하고 싶어요. 자, 저희 오늘 한 분 모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스 온화의 대표 장미진입니다. 저희 플레이스 온화는 이제 도시재생 살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잠실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온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1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다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다 한다 주식회사인데 네, 지역에서의 그런 원도심을 살리는 그런 도시재생 이나 그런 콘텐츠 같은 거를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치로 이미 다 사용을 해 놓은 강남 일대에서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건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기에 콘텐츠를 넣는 그런 도시재생이 언젠가는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이라서요. 플레이스 온화, 네, 네. 플레이스 온 네. 화 이럴 수도 있고 플레이스 온화 이렇게 네. 부를 수도 있고 플레이스 장소이고 온은 영어 온이에요. 온 그리고 세미콜론 하고 이제 꽃화자거든요. 그러니까 꽃 위에 있는 장소 그게 저 앞에 아시아공원이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 건물 앞에 거기가 봄에 벚꽃이 엄청 예쁘게 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실 뒤쪽에 굉장히 모텔촌이 많이 있는 약간 좀 그런 곳인데 꽃 위에 있는 꽃화하는 이제 화하는 그런 곳이 될 거다라는 꽃으로 변하는 곳이 될 거다. 네, 네, 그렇습니다. 꽃길만 네, 걷게 꽃길만 해줄게 걸어요. 뭐 이런 느낌. 근데 그 도시재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저희는 로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도시재생에서 로컬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서가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로컬이 됐냐라기보다는 반대예요. 넥스트 로컬이라는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면서 그 로컬 컨텐츠, 로컬 라이프, 지역에서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이제 만나봤는데 그렇다면은 서울도 로컬이 아닌가. 대형 도시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역마다의 로컬 라이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오히려 제 일 때문에 제 본업 때문에 제가 이제 건축과를 졸업하고 계속 그런 아파트를 짓고 이런 갈아엎는 종류의 이런 공사들을 프로젝트에 주려 있었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게 이제 대두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과 접합되면서 도시 재생의 그런 로컬 라이프를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거를 도시재생 쪽에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순서가 더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넥스트 로컬이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역 출신인데 서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지정된 8개의 지역에 내려가서 지속 가능한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지원하는 그런 육성 인큐베이팅 창업 창직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네네.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이 지원을 했었어요. 한 400팀 정도. 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1차, 2차 선정을 해서 최대 맥스 8천만 원까지가 창업 창직을 위해 지원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은 발전한 곳이고 네. 지역 혹은 지방은 발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간 시혜적인 느낌으로 간다랄까? 외부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지역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서류 이제 창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미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런 팀들도 되게 많았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새로운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려고 한 사람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으로 지역을 파악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거꾸로 이제 로컬에 가게 되면은 선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네네. 존재하잖아요.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서울을 어떤 로컬로 보고 계시는 건지. 사실 서울에 그런 사대문 안에는 너무나 역사적인 그런 유산들이 많이 주로 조선이겠지만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흔적들도 남아있지만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로컬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강남 1970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망과 이런 거를 담아서 만들어졌던 그런 도시들도 지금 사실 1970년 이후로부터 지금 거의 50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지역들도 재생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그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울이 아닌가, 이것도 한국의 어떤 로컬, 어떤 지역의 강남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로컬 라이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어떤 지역의 로컬 라이프다라고 본 거죠. 물론 사대문 안에서의 또 그런 경복궁에서 산책을 하고 익선동과 서촌에서의 그런 삶을 즐기는 그런 로컬이 있지만 이쪽에도 분명히 로컬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갔는데요. 네네. 이왕 무거워진 김에 좀 더 무겁게 얘기를 네네. 나눠보죠. 지금 플레이스 온화가 있는 곳이 송파구인데요. 네. 거기도 강남 3구로 불리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네, 그곳은 로컬로서 어떤 곳인지. 음. 꽃길만 있는 로컬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편리함으로 점철된 곳이죠.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는 운동장, 여기에는 공원, 여기에는 주거시설, 여기는 이제 유흥시설 그런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유모차 끌기에도 너무나 넓은 그런 인도와 더 이상은 어떤 아파트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그런 지역들, 구역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플레이스 오너를 얻은 그 오피스텔은 한 80년 정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1980년. 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80년대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 사용된 그 편말들의 폰트라든지 사용된 바닥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 보면 약간 황해 같아요. 옆집 사무실 문 두드리면은 이제 대부업체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곳이. 영화 황해. 네, 네. 영화 황해 같은 곳입니다. 재미있는 컨텐츠로 이 건물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원도심에 가 계시는 분들께서 여기에는 독립책방, 여기에는 빵집, 여기에는 카페를 만들어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수직적으로 어떤 분은 여기 한 3개 정도를 털어가지고 커뮤니티 호텔을 만들고 어디에서는 한 반층 정도를 털어가지고 레스토랑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경쟁 상대가 굉장히 크죠. 롯데타워가 있어요. 롯데타워가 있고 모든 프랜차이즈가 몰려있는 먹자골목이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실에 가면 뭐가 있어? 뭐 잠실에 가면 뭐 먹어야 돼? 맛집 뭐 있어? 했을 때 그 컬러가 없는 그곳에 거기에 가면은 그런 거 있어. 거기에만 있어. 이런 거를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송파구 인구가 50만에서 60만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의외로 송파구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에 롯데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청년들이 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찌 보면은 젊은 사람들 위한 대안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송파구가 너무 커서 잠실 얘기만 하면 사실 송파구 얘기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잠실의 얘기만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돈만 쓰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컬러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속리단길이 좀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길 걸을 만한 곳, 잠실에 가면은 가볼 만한 굉장히 재미있는 곳을 여기 이 재미없는 계획 도시에도 조금은 그런 컬러를 조금 입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정말로 애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5,000세대씩 있는 아파트 단지에 애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맨날 스타벅스만 가고 롯데몰 다 몰려가가지고 H&M에서 쇼핑하고 이거는 편리하고 굉장히 생각하거나 선택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지만 그게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나는 조금 약간 LP판도 있고 약간 그런 데에서 오늘은 결국 좀 라이프 스타일. 네. 이 뭉뚱그려져 있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자신만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몇만 명 중에 설마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곳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형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심플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를 네. 만들어서 또 저희가 방송으로 녹여냈으면 좋겠고요. 박미진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서울형 로컬, 잠실, 송파에서 로컬을 어떻게 하면은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 릿 2020 행사에 강릉까지 가신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여겨져서요. 이게 신기하게 여겨지는 게 신기해요, 저는. 근데 저도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아. 행사장에서 인사를 같이 나눴는데 네. 여기서 어떻게 만나뵐 수 있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네네. 도시재생에 계시던 분이 이제 로컬로 오셨다. 음. 서울 분이 강릉을 오셨다. 또 새해 초에 시간 내서 오신 거 보면 네. 뭐가 있길래 여기로 오시게 됐을까? 왜 오셨을까? 예, 그래서 저희 방송으로 초청을 해서 왜 오셨는지, 네네. 예, 그리고 뭘 느끼셨는지, 어떤 걸 또 보고 가시게 됐는지, 네.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사실은 저희가 릿 2020 참관기 후기 방송을 통해서 저희 컨텐츠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저희만의 음모입니다. 네. 왜 신기하셨는지가 진짜로 신기한데, 저는 도시재생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 이 넥스트 로컬을 하면서 저희가 했던 것들은 굉장히 공동화된 그런 원도심 분들께서 여기 좀 생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물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 이 청년들을 보낸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보낸 거였지만,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요. 저는 가서 많은 인사이트로 생각들을 하게 된 그런 걸 많이 얻게 됐는데, 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께서 인사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혁신과 취향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사람들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제가 늘 찾아 헤매던 로컬 크리에이터가 정녕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이 되게 통합되어 있는 어떤 라이프로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2명 모여서 3명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똑같은 걸 가지고 취향 완전 다르거든요. 음악 취향도 네네네. 패션 취향도 이런 것들 다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서울 사람, 서울 라이프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을 거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타겟팅 컨텐츠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들 지역에서 더욱더 극대돼서 나타날 건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뭘 좋아했더라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 강릉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제 대기 2번이었는데 진짜 기도했어요. 2명만 빠져라 진짜. 마지막 대기. 네네. 예. 이분 무서운 분이네요. 저주를 내린 거죠. 빨리 빠져라. 2명 빨리 빠져라. 낯설거나 깜짝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걸 것 같아요. 강릉에서 만든 행사는 소셜 영역에서 만든 행사고, 또 대표님이 관심 두셨던 분야는 도시재생이고, 네네. 그리고 편집장님하고 발행인인 저는 또 로컬 크리에이터의 입장으로 항상 접근을 했는데, 일종의 세 개의 영역이 교차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만날 수 있다니라는 의외성,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주최 측이 의도했던 거를 이제 이해하고 부응한 사람들인 거죠. 네. 좋다. 좋네요. 그쵸. 정답이네요. 예. 갑자기 릿 2020의 네. 의미. 네. 왜냐하면 릿 2020 약자 안에 로컬 임팩트 테이블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 같이 둘러 앉는다라는 네네. 그런 의미가 제일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새해 시작부터 한번 그렇게 모여보자 이런 의미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씬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네. 좋네요. 그럼 갑자기- 다 끝나고 저희도 만나고. 네. 네, 그리고 이 로컬 관련된 행사는 뭐 프로 참석러이신 우리 김혁주 발행인께서 거의 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죠. 김혁주가 가는 행사는 값어치가 있고 가볼 만한 행사고, 가지 않은 행사는 조금 어려운 행사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다 가보려고 하는데 저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가끔 못 갈 뿐이에요. 대부분의 행사를 좀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컬에서 행사가 별로 없어요.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행사, 네. 또는 다른 영역이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어서
1년에 2번, 3번 정도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찾아서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 대표님도 이번에 강릉 행사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네,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행사들이 조금씩 서울에서도 성수동이나 이런 곳들에서 있었는데 잘 못 갔죠. 잘 못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거의 저에게 있어서 제가 진짜 이분하고는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를 내고 2명 빠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 진짜 너무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됐죠. 뭐 만나야 될 분들 다 만나신 거죠? 네. 만나는데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만나서 단 5분, 10분이라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고 그런 교감했던 시간들이 또 나중에 제가 지역에 가서 실제로 만나 뵙고 지역적인 특성들 같은 거 같이 보면서 더 얘기할 수 있으면은 좋으니까 한번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 그런 건 많이 받았죠. 이번 행사는 발표자들 중심의 행사라기보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실려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발표자들의 발표를 넣은 이유가 여기 행사 소개하는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은 as is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로컬이 돌아왔다. 4가지 트랙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보고 전체 컨퍼런스를 마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투비를 도출하는 그런 언컨퍼런스로 연결되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언컨퍼런스라는 거를 거의 겪어보질 못해가지고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했었어요. 저도 되게 생소했었어요. 네, 지난번에 2019년 11월이었죠. 제이커넥트 데이 제주에서 있었을 때 갔을 때 언컨퍼런스라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그전에는 작년 이제 가을에 있었던 이제 성수동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때 잠깐 봤었는데 그렇죠. 로컬 시내만 있는 건가요, 이게? 언컨퍼런스라는 게 굉장히 낯선 단어는 아니에요. 대부분 시도를 많이 해보셨는데 아무래도 국외에 있는 큰 컨퍼런스라든지 뭐 서밋 같은 행사에서 저희가 오늘 셋이 만나서 이렇게 작은 테이블에서 얘기하면 중간에 지나가는 분들이 참여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 취지로 보통은 만들어져 왔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시도가 좀 어려웠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주제에 맞춰서 대화하는 그런 상황들만 만들어져 왔었는데 이번 강릉 행사 리트 2020 때도 아무래도 언컨퍼런스 덕을 좀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관심은 있지만 제 플레이스 온화는 사실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어떤 소셜 벤처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력 포인트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정도까지 고민은 사실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트랙 1이랑 트랙 2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재생과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서울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에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취향과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는 자극, 외부의 그냥 호수에 던지는 돌 같은 게 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어떤 걸 주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권호상 대표님과 그리고 고은설 대표님, 권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권 대표님께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주민주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주민의 동기부여를 하고 그 열의가 주민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권우상 대표님은 공주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었지만 공주에 내려가서 어떤 기회를 받고 거기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로컬 라이프를 발견하셔서 거기에서 했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자기와 함께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료?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춘천에서는 지역에서는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알고 반영해야지 커뮤니티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서울처럼 얘랑 아니면 쟤랑 하고 이런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서울은 그게 되는데 얘 아니면 쟤랑 이게 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인데 왜 형성이 안 되고 있을까? 서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구나를 좀 저도 자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춘천이 인구 30만 도시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1000만 도시잖아요. 960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1000만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춘천은 서울로 따지면 구 한 개보다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력 풀 면에서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번 리트 2020을 주관한 더웨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인구 20만의 강릉 기업 치고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더웨이브 컴퍼니 자체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지만 그 033이라고 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잘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밀집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거죠. 지역은 펼쳐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커넥션이 일어난다면 장미진 대표님 방금 전까지 말씀해 주신 상황이 되게 재미있는 게요. 리트 2020이 4가지 주제를 갖고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4가지 주제가 전부 다 다른 영역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소셜 벤처 영역,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로 대표되는 정말로 비즈니스 영역,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임팩트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지역 재생의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로컬이라는 거잖아요. 네. 각자가 뜻하는 로컬이 전부 다 다르지만 또는 상황도 다르지만 로컬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모여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 느낌상으로는 약간 대칙점에 서서 양쪽 끝에서 가운데로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방금 전 대표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계층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하셨던 일, 지금 진행하시는 스튜디오,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시는 게 전부 다 다른 영역에 들어있잖아요. 네. 한 가지 말로 하기 참 어려운 말이지만 로컬이란 말 하나로는 또 어떻게는 또 이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네. 담길 수 있다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행사 자체로 굉장히 큰 감흥을 받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아요. 성수동 로컬 페스타도 갔었는데 약간 관람객 같은 느낌이었지만 요번에 갔었던 리트 2020은 나도 로컬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동질감을 조금 저는 느꼈었어요. 전시회에 간 그런 관람자의 느낌이었어. 그리고 실제로도 관람자였었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을 모아서 같이 언컨퍼런스에 참여하기도 하고 식사 자리에서 대화도 하고 그랬어서 아마 제가 그런 소속감이랄까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녁 대한 언컨퍼런스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식사 때도 허물 없이 지내긴 하셨지만 언컨퍼런스 자리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언컨퍼런스라는 건 사실은 이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일종의 토론 배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토론 배틀은 안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이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도닥여 주시고 네. 뭐 하시는 분인지 묻지 않고 오히려 꺼낸 주제 자체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교류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3번째 트랙에 들어가서 다른 트랙에 계셨잖아요. 네. 거긴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다 각자 오신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관의 지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본인이 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자원과 현실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 그러냐. 근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하다. 우리 여기에서는 대전에서는 전주에서는 강릉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약간은 제3세계 같은 데에서 온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어서 그게 좀 좋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외부에서 보면서 서울이 아닌 곳에서 보면서 서울은 이런 게 뭐 그렇지 않을까요? 얘기해 주는 것도 좀 좋은 부분이었어요. 방금 서울을 제3세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아 좋네요. 네. 봉준호 감독님 이후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뭐 서울도 네. 제3세계죠. 네, 제3세계죠. 사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어디 구석에 있는 작은 굉장히 인구 밀집도 높은 제3세계잖아요. 쟤네는 왜 저렇게 복닥거리면서 살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쵸. 출퇴근만 생각해도 딴 데 가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호주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느낌으로 예, 강릉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꼭 반드시 모든 것이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이 표준이고 서울보다 느슨하고 서울보다 살만하고 서울보다 못 살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고향이 서울이지만 성장기의 대부분을 강원도에서 보냈거든요. 들으면은 군인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군인 가족이거나. 네. 군인 가족은 아니지만 성장기의 대부분을 강원도에서 보냈는데 어린 시절 이사도 많이 다녔고 약간 노마드 라이프 진짜로 노마드 라이프 이사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진짜 아버지가 강원도 군인으로 계셨던 분인. 아니신데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의 눈에서 모든 거를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이렇게 낯설음을 안 느끼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동감하는 게 제가
강남이 고향이고요. 대치동, 청담동, 개포동 이 사이에서 이제 평생을 살았는데 네. 그 흔히 말하는 뼈강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촌스러워요. 문화적 다양성이 조금 납작하고 아, 맞아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 범위 내에서만 잘 즐기지 다각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잠실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 20살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다 그런 동네마다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또 그리고 요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만 평생 산 사람들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이주해온 이주민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다양성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컬러를 가진 사람들 분명히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날 오전에 언컨퍼런스 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 공감의 웃음을 쏟아놨던 게 있었는데 권호상 대표님이 오늘 계속 저희 화제에도 올라오잖아요. 이분이 언컨퍼런스 때도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나 봐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피 검사를 해보자. 그 얘기에 이제 좌중이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공감했던 게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DNA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가 가장 순수할 때잖아요. 그렇죠. 뭐 네. 정부가 일부러 육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로 뭐 인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순수할 때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지만 또 다 같이 모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무슨 피가 있는 것 같다. 피 검사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공감을 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미진 대표님 모셨는데 네. 도시재생 씬에 계시니까 로컬 씬하고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또 동질감? 공감되는 내용들도 있네요. 그런 걸 느껴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두 번째 날 그 재미있는 자리에 못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첫째 날 밤에 끝내고 들어가신 거군요. 네, 또 아기 때문에 갔는데 그런데 뭔지 약간 알 것 같아요. 그걸 DNA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유사한 어떤 느낌이랄까 어떤 가치관의 한 요소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 네. 저희가 강연을 나갈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에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팩터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크리에이터 팩터라고 표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문화적 다양성을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완고하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려는 분도 있지만 네. 약간 개방 형태로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도 인정하고 교류해 볼 수 있겠다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정말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것인지 진짜 그런 오픈마인드랄까 굉장히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주제어가 바로 새로운 국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새로운 국면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임팩트가 있어서 주최사, 주관사 담당자분들을 찾아가서 무엇이 새로운 국면인지를 여쭤봤어요. 네, 그 내용은 저희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주최사인 그 IFK 임팩트 금융의 류인선 팀장님하고 주관사인 더웨이브 컴퍼니 김지우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다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씬에 임팩트 투자가 시작이 될 거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각각의 전문 분야에 달려 있는 건데요. IFK 유진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도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다. 로컬도 좋은 투자처로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고 김지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로컬에 있지 않느냐. 해봐서 알지 않냐. 겪어봐서 알지 않냐. 투자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비로컬의 네. 인터뷰 기사를 읽어봐 주시고요. 네. 두 분은 새로운 국면이 어떤 거라고 느끼셨는지? 제가 느낀 게 행사에 너무 최적화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승전결이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초기와 성장기와 폭발적 성장기와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변곡점에 왔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본격적인 성장과 확장기?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게 그런 투자를 받을 때가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질적이든 양적인 성장을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게 그냥 나는 고향에 내려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던 거 하고 살고 싶었어. 라고 하는 개개인의 너무나 소수의 개인의 삶처럼 느꼈었는데 그게 너도 있네? 저기도 있네? 모여서 어떤 네트워크를 하고 교류를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를 느끼고 그런 게 어떤 하나의 힘이 되고 거기에다가 자본이 성장을 위한 동력을 넣을 때가 됐다라는 그날 저는 테라로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 네. 어쩌면 이 행사가 정말 보여주고자 했던 거를 네, 제3세기에서 와서 굉장히 크게 느낀 것 같아요. 네, 유학생의 그 표현인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네. 예. 기존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나는 기회가 이제 별로 없었다라고 제가 오늘 녹음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의 자극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 말고 소셜이라는 영역도 겹쳐 있었지만 네. 그동안은 좀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로컬 임팩트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소셜 임팩트 얘기를 또 하시고 거기다가 임팩트 투자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들고 와서 로컬에서 우리도 만나고 싶다라고 소셜 영역에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아마도 이게 행사가 말하는 새로운 국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하자면 행사 때 결론을 내신 것 같진 않아요. 이 행사를 통해서 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근데 행사에 참여한 한 100여 명 정도가 계셨었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저희 3명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냥 그 행사 좋았다라고 잊혀지는 새로운 국면을 아직 맞이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누가 어디서 어떤 얘기를 시작할지가 저는 올해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각자 새로운 국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네. 굉장히 뜻깊고 의미 깊은 팟캐스트였다. 이렇게 아름답게 추억 속에 남기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진행을 깔끔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좀 더 잘 이끌었어야 됐는데 좀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목소리 좋으신데요. 네. 괜찮으신데요? 그래요? 최상의 최상의 때도 한번 더 들어봐야겠네요.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계속 망가진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막. 네. 네, 저희 오늘 팟캐스트 2회차를 지난번 강릉 행사 릿 2020 행사에 대한 참관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비로컬 안에 벌써 17건의 기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뒤늦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 행사 주최하고 주관하신 IFK 임팩트 금융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큰 집처럼 찾아오는 모든 친척들을 맞이해준 큰형 역할을 해준 더웨이브 컴퍼니 관계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지호 대표님 듣고 계시죠? 또 뒤에서 뭐 지원을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많이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합쳐져서 이번 행사 잘 맞춰졌던 것 같아요. 네. 봄이 되고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로 조직돼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모이고 네. 또 새로운 만남들이 이어지고 그럴 텐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뭔가 진짜 새로운 국면이 열리니까요. 2020년이잖아요. 네네. 제3세기에도 좀 빛이 좀 네, 제3세기에 비춰졌으면 좀, 좋겠어요. 좀 컬러를 좀 입혀보고 싶습니다. 서울의 로컬로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우리 장미진 대표님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